중단은 마무리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기 전에 교과서에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해답을 맞추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부는 영상을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공부를 문제를 풀어야만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라는 문제네요. 1번을 딱 보면 이제는 조리제법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하고 판단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은 개수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3승의 개수는 1,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5,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5. 만약에 x의 제곱의 개수가 없다면 0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를 딱 봤더니 1을 적어주면은 0이 나오겠구나 하고 판단이 되죠. 마이너스 5와 5가 없어지고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이 그대로 내려오고 1 곱하기 1은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0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얘는 딱 인수분해 같아요. 돼 보여요. 그죠? 많이 풀면 인수분해가 돼 보여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0이 되죠. 그래서 1번의 답은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5 아닙니다. 마이너스 5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x-5가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요. x는 5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딱 봐도 뭡니까? 치안 문제죠. 치안입니다. 치안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인수분해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이 4 또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값은 뿔마 2 또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아닙니다. i 아닙니다. 자, 강조하는데요. 4차 같으면 답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뿔마 i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미지수 한 개를 소거하시오. 그래서 선생님은 y는 3-x를 요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x의 제곱, 수학 문제는 네가 직접 많이 풀어봐야 돼. 선생님 푸는 거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푸세요. 자, 지금이라도 선생님 영상을 보기 전에 교과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9 플러스 6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하나 없어지고 x의 제곱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돼요? 플러스 9x 계산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4는 0이네요. 네.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거지? 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이니까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y 값은 3 마이너스 x니까요. x가 마이너스 2면 y 값은 5. 그죠? 그러면 y 값은 x가 마이너스 7이면 y 값은 10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자, 까다로운 셈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상으로 쓰는 걸 되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x, y 값을 적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x는 7 또는 x는 2. 그러면은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네, y는 마이너스 4, y는 1.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2차, 2차니까 답이 4개나 나와야 되네요. 하는 방법은 얘를 인수분해 할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인수분해가 될까요? 이거 선생님 좀 지울게요. 자, 딱 봐도 여기가 인수분해 될 것 같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수학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은 답이 좀 보여요. 자, 요렇게 되면은 인수분해 될까요? 어디에 마이너스 해야 될까요? 밑에. 여기가 x, 여기가 y, x, y니까 x는 마이너스 2y 하나 나오고 x는 2분의 1y 하나 나오죠. 그래서 답은 4개가 나와줘야 돼요. 답은 4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x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4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그럼 y제곱은 1 되죠. 그죠? 그래서 y제곱은 1이기 때문에 y는 하나는 마이너스 1 또는 y는 1 두 개 나와요. 그럼 x의 답은 2, x의 답은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y는 2분의 1을 1y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1 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죠. 그럼 얘는 4분의 4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4분의 5 y제곱은 5. 그럼 y제곱은 뭐란 말이에요? 얼마? 4라는 건가요? 여기다가 역수를 곱해주면요. 그러면은 y는 뭐가 나와요? y는 하나는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또는 y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는 반팅을 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x는 반팅하니까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2개 나오고 2번은 답이 4개가 나오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하기가 큰 xy 값은 x하고 y를 더할 때 가장 큰 값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자, 1번 같은 경우 1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1번 3x 이항을 하니까 12죠. 그럼 x는 뭐보다? 4보다. 되죠? 자, 연립부등식은 선생님이 답은 항상 수직선에서 공통된 답을 적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하나 1번 일식 푸른 거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걸 하나 풀어 놓을게요. 자, 이식 한번 볼게요. 이식. 자, 얘는 2x고요. 얘 하면은 뭐예요? 6x죠. 이항을 했더니 마이너스 4x 나왔네요. 자, 요렇게 곱해주면 9죠. 이항에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뭐예요? 4가 되나요? 마이너스 4를 곱해주니까 x는 크다?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x는 크거나 같다. 부동호 방향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답은 1번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쌤이 이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가운데를 몇 번 적어야 된다? 2번 적어야 된다.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죠? 가운데를 2번 적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2번의 답도 수직선에서 공통된 해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는 요령이긴 합니다. 선생님이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서 x를 바로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2x-5는 뭐? x가 되고요. 3x-6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 x 이항합니다. x 이항하면 뭐가 돼요? x 얘 이항하면은요 5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얘 풀이할 거예요. 얘 풀이합니다. 자, 얘 이항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가 되죠. 마이너스 6. 그럼 x는 뭐가 돼요? 부동원 방향 바뀌어서 3이 되죠. 그러면 3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부등식을 풀어라.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 뜻은 뭡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5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5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가 되죠.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점에서 더 많이 떨어져라 더 많이 떨어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고 3x 플러스 1이 5보다는 더 크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은 3x는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6 x는 뭐 마이너스 2 또는 3x를 이항해주면은 4 그러면은 x는 뭐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선생님 요거 좀 치울게요. 이번 문제에는 절대값을 2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수직선에서 x의 범위를 살펴볼 건데 수직선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영역을 나눠줄 거예요. 영역을. 자, 요렇게 수직선이 2개 있으면 영역을 3개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줄 겁니다. 먼저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0이 되는 x의 값은 1이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4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4고 x가 1보다 작을 때, 4일 때, 4보다 클 때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럼 얘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얘는 4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나눠줄 거죠. 그러면 이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부호를 서로 다 바꿔줘야 돼요. 얘도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5가 되니까 이항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럼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1보다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요까지만 우리가 요 안에서만 살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요 사이에서는 얘는 플러스네요. 그러면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3은 6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참이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다 x의 값이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자,
자, 그 다음 여기는 둘 다 플러스니까 아이고 공간이 좀 부족하겠네. 둘 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계산하면은 2x가 되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이항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보다는 2분의 11보다는 2분의 11이라는 것은 5점 얼마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분의 11이 되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여기는 답이 되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또 이야기하지만 선생님하고 풀기 전에 혼자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수학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나중에 부등식 문제를 풀 거고 2차 방정식으로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랬죠. 자, 2차 방정식으로 푸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돼버려요. 아, 그 말은 요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 하나는 마이너스 7이고 하나는 1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등식 문제를 푸니까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작은 범위는 이 범위. 그래서 x의 답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나는 마이너스는 싫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고치고 나서 계산을 해봅시다. 2차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2분의 1이네요. 그러고 나서 부등식을 푸세요. 0보다 틀렸네요.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 윗부분이 되네요. 윗부분이. 그래서 이쪽이에요.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연립이죠.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된 辺만 선택을 할 겁니다. 수직선에서 공통된 辺만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각자 한번 풀어볼게요. 각자. 자, 1번 얘를 1번식으로 본다면 딱 봐도 인수분해 돼버리네요. 그죠? x-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러고 나서 부등식으로 풀으라 그랬죠.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보다는 그냥 옮겨 놓으세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얘도 딱 봐도 인수분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2 그리고 11 1 둘 다 마이너스. 인수분해 바로 되죠. 너무 고맙죠. 그러면은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분의 11이네. 그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보세요. 아, 아래쪽에 있네. 얘는 1은 여기 있을 거고 2분의 11은 5.5니까 여기에 있을 거죠.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은 얘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구나.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공통된 x의 답. 뭐가 되죠?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네. 이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건이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한 건이 1 플러스 i면은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i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2x, 두 근의 곱은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건을 c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x 마이너스 c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전개를 하면은 3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은 x의 3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제 마이너스 c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cx의 제곱 플러스 2cx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한다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x의 3성 x의 3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를 하면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는 a. 그 다음 2 플러스 2c는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c의 값은 2가 되고요. c의 값이 2가 되면은 b의 값은 6이 되네요. b의 값은 6이 되는 거고 c의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 두 건이 2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근이 2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ab 값을 구하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4차 방식을 근을 구할 때는 조리제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조리제법 풀겠습니다. 근이 먼저 2라 그랬네요. 그럼 1을 적겠습니다. 1, 2가 되고 더해주면은 3이 되고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6이죠. 더해주면 a 플러스 6이 됩니다. 곱해주면은 2a 플러스 12 더해주면은 2a 플러스 3이 됩니까? 네, 또다시 곱해주면은 4a 플러스 6이 되고 더해주면은 4a 플러스 b 플러스 6은 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다음 또 다른 건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리제법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더해주면은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더해주면 a 플러스 4인가요? 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1. 자, 여기도 뭐가 돼줍니까? 0이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a 값이 1이라는 사실. a 값이 1이면은 b 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b의 값은 b의 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됩니까? 아니죠. b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x의 제곱 x 상수항이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머지 두 근에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벳이라는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라고 씁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5죠. 그래서 여기에 10을 적어주면은 4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a, b 값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문제네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b의 값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살핀다면은 2차 방정식의 한 건이 2오메가라면은 다른 거는 2오메가 바죠. 예, 세트로 나온다고 스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2오메가 더하기 2오메가 반은 근과 개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가 됩니까? a가 나오는 거고요. 2오메가 곱하기 2오메가 반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b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풀어본다면은 2로 묶어주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a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4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x의 3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허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죠? 선생님 말하는 걸 알아채려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무슨 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섭섭합니다. 자, 근과의 개수의 관계라는 것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거 보고 알아채린 겁니다. 바로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뭡니까?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게만 하면 되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에요. 그래서 a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고요. b의 값은 뭐가 됩니까? 4. 답은 더해주면 답은 뭐가 되죠?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수욕장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간이 4호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직육면체의 모서리에 사용될 새 막대기의 길이의 합은 56이고 옆의 내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은 66이다. 간이 4호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적으시오 했네요. 네.
어떻게 문제 풀을까요? 모서리에 해당되는 세 막대의 길이의 합은 56입니다. 그 모서리를 알아야 되겠죠. 모서리를 알아야 되네요. 모서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모서리. 여기 모서리 하나 나옵니까? 하나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모서리 나오네요. 또 모서리 어디 나옵니까? 여기도 목소리 나오겠네요. 또 어디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네, 또 어디 나옵니까? 모서리 하나, 또 모서리,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지금 모두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죠. 8개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를 x로 두면은 이 x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8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도 모서리 나오죠. 또 어디도 나올까요? 여기도 나오네요. 또 어디도? 여기도 나오죠. 또 어디? 여기도 나옵니다. 자, 이 값은 모르니까 y로 둔다면은 이 y가 몇 개 나옵니까? 4개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서리에 해당되는 세 막대의 길이의 합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알 수 있는 것이 8x 더하기 4y를 해주면은 얼마가 돼줘야 되는 겁니까? 56이 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죠. 그 다음 옆의 네 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이 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넓이입니다. 넓이. 지금 현재 요거 보입니까? 밑면. 요게 지금 몇 개 나옵니까? 요게 2개 나오죠. 요 넓이가. 근데 요 넓이가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넓이가 나옵니까? 요 넓이 나오는 거죠.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그죠? 예. 자, 근데 이게 다 도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넓이를 구하는 거는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넓이는 뭐가 됩니까? x의 제곱이 되는데 x의 제곱이 몇 개? 하나, 둘, 2개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x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y죠. 그래서 요거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xy가 되죠. 이 xy가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2개가 나오는 거죠. 이 넓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66이 돼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을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x를 뭐로 두고? 가로로 두고 y로 뭐로 둔다? 세로로 둔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또 하나. 도형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도형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을 풀려고 봤더니 연립인데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죠. 그래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먼저 요 1식을 사로 한번 나눠볼까요? 사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y는 뭐로? 14 마이너스 2x라고 적겠습니다.
얘를 몇 식에 대입한다? 이 식에 대입한다. 이런 거죠. 자, 이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2x의 제곱. 자, 요것도 2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플러스 2x 2로 나눴으니까 2로 나눴어요. 지금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y 자리에 14 마이너스 2 x는 33 빼기 3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33은 0이고 얘를 풀어주면은 네. 자,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33은 0이죠. 자, 이거 풀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이네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33이 나오고 더해주면 14가 나오죠. 그래서 x의 답은 x는 하나는 3 또는 x는 뭐가 돼요? 11 되죠. 그러면 그럴 때 y 값은 8이 되는 거고 여기서 y 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범위를 결정을 할게요. 자, 봐요. y가 13-2x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형 문제는 선생님이 범위를 반드시 생각해 줘라 그랬어요. x와 y는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y가 14-2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보다 크다? x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결정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변수의 범위를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라는 것은 0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다?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꼭 생각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x가 11이라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구했지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로의 길이는 3m, 세로는 8m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변수 문제, 이런 도형 문제는 반드시 변수 범위를 생각하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하는 친구들은 x는 가로, y는 세로 적어놓고 x의 범위가 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적어둬야 돼요. 그렇죠? 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럼 y의 범위는 한번 적어 보세요. 자, 1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된 해가 존재합니다. A, B에 대하여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네요. 이런 조건도 꼭 봐두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여기에서 xy나 여기에서 xy나 공통된 해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xy 값이나 여기에서 xy 값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각각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x, y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4에서 xy 값을 구해봅시다. 이거죠. 자,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값을 구해줘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3,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네, 플러스 4 마이너스 1. 두 건이 나오죠. 두 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했듯이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 식에 대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해서 부호까지 바꿔버릴게요.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4는 0 됐죠? 그러면 x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얼마가 나올까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은 y값은 뭐가 될까요? y값은 1 되죠. 자, xy가 마이너스 4, 1이 됐으니까 a값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7 나오죠? 16 더하기 1이니까. 자, b의 값은 뭐가 나올까요? b의 값. 여기에서 17이고 y값이 1 나왔으니까 17 더하기 x의 값이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b는 1 되니까 b의 값은 이항을 해줘서 b의 값을 찾으면 b의 값은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x의 값이 1이면은 y 값은 얼마가 나와요? x의 값이 1이에요. y 값은 마이너스 4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a 값은 뭐가 나올까요? a 값. a 값은 마찬가지 a 값은 17 나옵니까? 17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b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17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x는 1인데 b죠. 그럼 b의 값은 1 플러스 17 곱하기 4가 되네요. 자, 단서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서에 a가 b보다 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풀었지만 가감하게 버립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x 더하기 y는 얘를 몽땅 더해주면 되네요. 그럼 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단 하는 조건도 제대로 봐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4% 인상하며 이런 문제 정말 싫어하지. 너네 이런 문제 하기 싫지?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인상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X% 인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100원인데 2% 인상합니다. 그럼 난 돈을 얼마를 받는 거예요? 2원을 받습니까? 102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2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2% 인상해서 받는다는 것은 100원에다가 더하기 2원을 해서 102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100원에서 2% 감소한다는 뜻은 뭡니까? 2원이 아니고 100원에서 2원 감소했으니까 98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회원수 명으로 따지면 100명에서 2% 감소했다는 것은 2명이 감소하고 98명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걸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은 회원수는 0.5X% 감소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의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식을 세울까요? 수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한 달 수입이라는 것은 한 달 수입이라는 것은 한 달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가 한 달 수입이 되는 겁니까? 그쵸? 이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한다 그랬죠. 이상. 자, 이런 게 있으면은 문제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본다면은 한 달 수입이라는 것은 한 달 수강료에서 그 한 달 회원수를 곱해야만이 한 달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수강료를 8%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1이라고 한다면은 이 A1에다 더하기 A1에 해당되는 퍼센트니까 100분의 X만큼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게 한 달 수강료가 되는 거죠. 한 달 회원료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B명이었다면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고요. 퍼센트니까 100분의 0.5X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이것이 한 달 수입이 되는데 이 한 달 수입이 수입을 8% 증가한다 그랬어요. 원래 수입은 한 달 수강료 곱하기 한 달 회원수인데 여기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0분의 8%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8% 이상 증가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유, 문제 어렵다고요. 다시 풀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이런 비례식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서 수입을 결정하는데 수입은 수강료 곱하기 회원이라는 것은 알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A라는 것은 한 달 수강료라고 적겠습니다. B라는 것은 회원수라고 한 달 회원수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원은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죠. 원래는 그래서 AB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례식을 퍼센트 인상한다는 요 의미를 한번 봅시다. 원래 수강료가 쉽게 생각해서 100원이면은
내가 2% 인상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100원에다가 더하기 100원에 해당되는 2%니까 100분의 2를 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0명이 원래 회원수였는데 0.5% 감소한다는 뜻은 뭘까요? 아니, 너무 숫자가 그런데 나와 있으니까 감소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100명에서 감소한다니까 빼기 100명에서 0.5%니까 퍼센트는 100분의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0.5라는 것은 뭡니까? 0.5라는 것은 2분의 1이죠. 그러면 번분수 계산을 해준다면은 얘는 결국 20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의미가 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강료를 X% 인상한다 그랬죠. 수강료를 A로 뒀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A 더하기 A의 퍼센트니까 100분의 X만큼 인상하고 회원수는 0.5%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원수에다가 감소니까 빼기 조금 전에 0.5%는 200분의 1이었죠. B에 200분의 X만큼 감소해요.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를 하면은 수입운이 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수입은 AB에서 8% 증가라 했으니까 더하기 AB의 8%니까 100분의 8만큼 이상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AB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A로 묶어낼 거예요. A로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고요. 얘를 B로 묶어냈습니다. B로 묶어내서 여기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B를 적을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00분의 X가 되죠. 자, 여기 AB로 묶어낼게요. AB로 묶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없애버리는 게 훨씬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00분의 X 플러스 100분의 X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예요. 지금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자, 이렇게 됐습니다. 100분의 8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1 없앴어요. 네. 그러면 나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얼마를 곱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계산할게요. 그럼 얘를 2라고 두면은 2가 되죠.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200분의 X가 되죠. 여기에 4개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은 얼마를 곱할까요? 양변에 2만을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100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00에 곱하기 200이 200을 적어주면 되죠.
자, 이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6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되네요. 어떻게? 곱해주면은 요렇게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두 건 20과 8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실수하는 거 보여주는데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x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8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답은 뭐로 써가야 되는 겁니까? 20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20%.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방정식의 한 건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건의 제곱의 합이 6이다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건을 선생님이 알파벳이라고 뒀을 때 나머지 두 건의 제곱의 합은 6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실수 AB에 대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건이라는 거에서 조리제법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개수는 1, A, B, 마이너스 3이고 근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명히 뭐가 돼줘야 될까요? 0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조리제법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해주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해주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또 마이너스 1로 곱해준다는 것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면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 아는 거는 A 마이너스 B는 4가 되는구나 하고 하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얘가 바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x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x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상수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 건의 합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알고요. 두 건의 곱은 뭐라는 사실을 압니까? a분의 c에서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아는 것이 a-b가 4니까 b-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뀌면은. 그럼 우리는 두 건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벳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준다면 얘는 6이고요. 얘는요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네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없애주면은 a 값은 뭐가 돼줘야 0이 될까요? a 값은 1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그러면 a가 1이면은
b는 뭐가 될까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답은 얼마가 된다는 사실, 1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만 이 문제에서 적어주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y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네, 이런 문제는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기 위해서 1차식을 대입하고 싶은데 1차식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먼저 인수분해 되는 것을 찾아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숫자가 있는 것은 인수분해 하기 힘드니까 0으로 되어 있는 식 1식을 인수분해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3y x 마이너스 y는 0. 그러니까 x는 3y 하나 나오고 x는 뭐가 돼요? x는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x는 3y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9y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9y의 제곱이 되고 2y 제곱은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20y의 제곱은 5, y의 제곱은 4분의 1. 그죠? 그래서 y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또 하나는 y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x의 값은 3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x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y는 x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y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5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6y 제곱은 뭐가 됩니까? 5. 네. 그럼 y 제곱은 얼마가 되죠? y 제곱은 6분의 5. y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가 되고요. 또 하나는 루트 6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x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가 되고 얘는 x는 루트 6분의 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y의 최대값을 물었네요. 네, xy 최대값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xy 최대값이니까 굳이 xy를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구해 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x가 3y라고 되어 있으니까 x 자리에 3y를 해주면은 3y의 제곱이 돼버리네요. 그럼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다 구해버렸네. 미안.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xy 값을 각각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봐요. 문제를 보고 굳이 시험을 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럼 xy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x가 3y, 여기가 x가 y 이렇게 나왔으니까 xy 최대값은 자 x자리에 3y를 적으면 결국 3y 제곱을 구해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y 제곱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봐요. x가 3y일 때 y 제곱은 4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얘는 y 제곱이니까 y 제곱은 뭐가 됩니까? 6분의 5가 되네요. 그럼 최대값을 구해주라 그러면 4분의 3이 클까요? 6분의 5가 클까요? 그렇죠. 6분의 5가 더 큽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그죠? 분모 통분해서 얘는 18이 되는 거고 얘는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네요. 이렇게 네 문제가 간단한 거였는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둔각삼각형의 3변이 길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x라는 것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x보다는 x 플러스 1이 클 거고 x 플러스 2가 더 클 거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2가 될 거라. 이게 생각이 일반적으로 되는 거죠. 자, 둔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 중학교 때 둔각삼각형은 첫 번째 삼각형의 둔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이 뭡니까? x 플러스 2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제곱을 하면은 더 큰 게 둔각삼각형이다. 자,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삼각형이죠. 삼각형. 삼각형이 생기려면은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가장 긴 변보다는 길어야만이 삼각형이 된다. 자, 삼각형일 때는 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놓치면은 안 되는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 도형의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것이 원인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 두 번째, 도형은 항상 0보다 크다. 세 번째,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긴 변보다 크다.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1번을 풀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크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없애주고 계산을 해주면은, 자, 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까? 작거나 같답니까? 크거나 같답니까? 네네. 작거나 같다 되어야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라고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쪽으로 옮겼으니까. 그죠? 자, 이거 풀어준다면은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그러면은, 요 2차 함수라는 것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더라.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봤더니 0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 x의 범위는 여기다. x의 범위는 이거다 하고 먼저 알아놓고, 두 번째 삼각형이 되려면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2x 플러스 1은 나머지 긴 변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 그럼 뭐가 됩니까? x는 이항을 해주면은 1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된 해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1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범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x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